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값보다 더 떨어진 최초 감정가 대비 34% 수준인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19399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위치한 가현마을 신한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8.37평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19평 109제곱미터인 물건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굉장히 크죠. 자,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8억 9천만 원이고 현재 최저가 34%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3차까지 유찰되어 있는 상태이고 4차 입찰 기일이 2022년 10월 27일인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만큼 임차인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우선 2020년 6월 15일이고 임차인은 2015년 9월 18일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본 사건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는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얼마인지, 얼마의 보증금이 있는지 우리 일반 투자자로서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개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접속을 했고요. 가현마을 신한아파트고 해당 물건은 141제곱미터, 분양 면적으로 141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으로는 109제곱미터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8억 3천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 중층 로얄층 기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시세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유추해보는 그런 자리이니까 먼저 해당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에 보시면 우측에 시세와 실거래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시세 실거래가 중에서 전세 거래 현황도 별도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세 현황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쭉 자료를 실거래가 더보기를 계속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최초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었던 2015년 9월 전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앞선 한 3개월 전부터 2015년 9월 해당 월까지 전세 거래 내역이 있는지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해당 물건이 소유한 층수, 본 사건의 층수는 13층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13층,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3층의 전세로 거래된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2015년 7월에 13층이 3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매지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임차인의 최초 전입일은 2015년 9월 18일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살펴본 2015년 7월에 거래가 됐던 전세 거래 내역이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6월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2015년 9월 18일에 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놓고 가정을 하면 2017년 그 다음에 19년 두 번의 전세계약 연장이 진행이 됐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전세계약 연장 시에 추가된 임차 보증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설정됐던 3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근거로 해서 2회 전세계약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3억 5천에서 4억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약 연장을 통해
통해서 증액된 전세 보증금까지 추론을 통해서 밝혀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이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본 물건의 입찰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갭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다가 3억 5천만 원까지 될 수 있을까? 사실 3억 5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죠. 해당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론은 가능합니다. 다시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시면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2017년 9월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2017년 9월에 보시면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본 물건은 3억 2천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더 올라가서 2019년 9월 어간을 살펴봤더니 3억 2천부터 3억 5천까지 조금은 좀 폭이 좀 넓게 퍼져 있는데, 본 물건은 전세보증금을 3억 5천만 원까지도 증액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임차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현장 임장을 통해서 운 좋게 임차인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임차인께서 사실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여러분들께 100%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신뢰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다시 경매지로 이동을 해서 이유는 무엇이냐? 해당 임차인은 이 경매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얼마가 되던 해당 임차인은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임차인이 본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추를 해본 전세보증금은 약 3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 물건을 입찰가를 한번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현재 매물 호가는 8억 1천에서 8억 3천만 원이라고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8억 원이 현재의 시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최저가 3억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더한 6억 5천 5백만 원 정도가 낙찰자가 순수하게 지불을 하는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부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그것으로 전세보증금을 유추해본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와 채무자 간에 얼마의 증액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한 2015년 7월에 실거래가 되었던 전세 계약 거래 금액이 이 물건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3억 5천만 원 혹은 4억 원 선에서 해당 물건의 입찰을 참가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정확하게 3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4억 원까지 혹은 4억 2천만 원까지 얼마든지 입찰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본 경매 물건의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고,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하시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 아닌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입찰에 참가를 해봐도 되지 않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등기부 현황상에 나와 있는 특별한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해당 임차인의
전세 계약 만료 기간까지는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본 물건에 대해서 입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시세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 입차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